can't give you anything but love, baby. That's the only thing I've plenty of.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거의 뭐 제 눈에는 짐승처럼 보였어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요? 오전 10시 특별한 아침을 선사하는 브런치의 김성경입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대한민국 방송사상 최초로 부부 성상담 시간이 마련됩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솔직하고도 사실적인 부부의 성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편하게 꺼내놓기 힘든 부부의 성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세상의 모든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부부가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부부 성상담실에 도움을 청한 첫 번째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여보세요? 어떤 게 이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좀 힘드세요? 관계를 가질 때 제 눈에는 짐승처럼 보였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애 아빠가 외도까지는 할 줄은 몰랐어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강렬한 인간관계가 바로 부부 사이의 성입니다. 방향만 잘 찾는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는 영양소이자 지름길이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성교육이랄까? 성에 대해서 뭐 임신 출산이나 뭐 피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성교육이 아니고 사실 부부 성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풀어나가고 어떤 방식이 좋고 하는 것도 사실 제대로 된 성교육 중에 하나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강동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혜경이라고 하고요. 선생님 저기 목소리는 필요에 따라서 뭐 음성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진료실에 저하고 직접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그동안에 답답했던 마음을 편안하게 표현해 보시면 됩니다. 예, 남편이 이렇게 속을 많이 썩인다면서요?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다고요? 이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이게 참 이상하게 일이 꼬여가지고요. 네네. 이혼까지 하고 따로 있거든요. 아, 지금 이혼한 상태인가요? 네, 이혼했고요. 애 아빠가 이제 집을 따로 얻어서 나갔거든요. 예. 아, 근데 이제 애 아빠인데 아직 이제 애들 보려고 이렇게 한 달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세요. 네. 집으로? 네, 그리고 또 애들이 아빠를 미워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이제 또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애 아빠를 작년 7월에 내보냈지만 다시 시작해야 되나. 나 하나만 눈 감으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지금 문제가 주로 어떤 게 문제신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그 전에 네. 애 아빠가 사건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 네. 술을 한 잔 마시고 혼자 잠깐 나갔다 온다고 그러면서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남자친구 등 옆에가지고 네. 들어가고 남자친구는 이제 그냥 집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 갔나봐요. 근데 애기 아빠가 거기를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집을.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오랜 고민 끝에 상담을 신청한 김미숙 씨는 많이 지쳐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의 이상행동으로 6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었다. 사건의 발달은 2004년 12월 늦은 밤 경찰로부터 남편이 성범죄자로 검거됐다는 전화를 받으면서부터였다. 그 후 그저 평범한 남자이자 가장인 줄 알았던 남편에게선 알 수 없는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미숙 씨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여성의 속옷이나 신체의 일부 등을 수집하는 수집기호증이란 증세가 있고 1년 후인 2005년에는 다시 한번 경찰에 검거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엔 여성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일명 바바리맨의 모습이었다고 한다. 쉽지 않은 상담이 될 것 같다. 혹시나 그때도 술에 취한 상태셨나요? 술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 당시는. 근데 또 문제가 된 게 사진이었어요. 핸드폰으로 여자들 기태라든가 가수부분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게 또 큰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면서도 자꾸 외도를 하더라고요. 이 컴퓨터를 보니까 그 어떤 여자하고 성관계 한 거 있죠. 찍어서. 실제 자기의 성관계를 남편이. 네, 나는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혼까지 가게 됐는데 그때도 싹싹 빌고 눈물이 뚝뚝 흘리더라고요. 예. 우리 남편이 현재까지 얘기했던 첫 번째 최초의 이런 비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범죄가 될 수도 있고요. 네네네. 이런 상황이 언제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제 지나간 일을 생각하니까요. 예. 처음에 저희가 좀 가난해가지고 옥탑방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신혼생활을. 예. 네. 근데 이 남자가 지나가면서 그 남의 집을 이렇게 창문 같은 거 그런 걸 좀 훔쳐보는 버릇이 약간 있더라고요. 가는 집에 가서 막 그런 게 약간씩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짐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홍박대에 여자들 지나가는 뒷모습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사진을 찍은 거 있고 또 이제 음모 같은 것도 이제 슈팅마다 모아놓은 거에 나중에 알았어요. 아빠지 지금 정리하다 보니까 간접적이 나오더라고요. 그 두 분의 성생활은 어땠었어요? 저는요 솔직히 제가 이게 애기 아빠를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중매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 그리고 저는 좀 솔직히 남자 관계 이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저는 솔직히. 저는 남편이 이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남편이 저를 그래도 속구를 만든거나 이러면서 그냥 살아왔어요. 근데 사진을 보고 나니까 이건 아니네, 나한테 문제가 있는가 보다. 누구한테? 저한테 문제가 있는가 보다. 내가 이 사람을 예. 성장을 못 시켜줘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나 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외도까지 하고 남의 여자들 엉덩이라든가 가슴 사진을 찍은 거 보면서 이제 저 스스로가 자책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예.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쓴 얘기라 내가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났잖아요. 애 아빠가 외도를 했잖아요. 네네. 예. 외도를 했을 때 제가 이게 이 외도 하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나한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스스로가. 옛날에 어르신들은 남편이 바람피우는 애기 나오면 그 애기까지 키웠다는데 나 하나만 눈 감으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쁜이 수술을 한번 해볼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제가 굉장히 지금 윤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네, 저도 이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착한 선생님한테 말씀을 못 하셔서 답답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예, 먼저 나오네요. 예.
결혼 10년 만에 알게 된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 그 후 6년 동안 김미숙 씨는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이상행동을 지켜보다 결국 작년에 이혼을 결심했다. 상담 결과 남편의 그런 변태적인 행동은 미혼이었던 20대 아니면 더 오래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안타깝게 한 사실은 남편의 이런 행동이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김미숙 씨의 뿌리 깊은 죄책감이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명백하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으세요. 그 선생님하고 상관이 없이 이거는 선생님의 잘못이 명백히 아니세요. 예. 전혀 아니세요. 예. 남편분은 이제 성도착증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시고, 예.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범법행위까지 하시는 상대적으로 어떤 정도가 굉장히 심하신 거죠. 다른 각도에서는 성중독자이세요. 이런 중독은 단순히 설득이나 설명이나 교육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이 성중독증에서도 얘기했던 그 도착증은 가벼운 게 우리가 왜 간음증이라 해서 뭐 아들이나 뭐 젊은 사람들 많이 그러는데 제일 가벼운 형태가 아주 가볍게 누구나 간음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은 뭐 야한 비디오를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도착증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저 선생님, 예. 바람 피우는 것도 성이 도착증 하나인가요? 바람을 피운다고 무조건 도착증은 아니죠. 근데 이제 남편은 재미있는 현상이 그러면서 아마 여성의 채모를 모은다든지, 예, 자기가 경험했던 여자와 성적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하는 양상까지 가고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도착증과 연관된 외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성도착증 중에서도 제일 최악이 소아기호증입니다. 그게 왜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벌이는 거죠. 여보세요? 네. 예. 괜찮으세요? 이게 처음부터 소아기호증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남편이 걸어온 길처럼 가벼운 간음증에서 시작해서 수직강, 노출증으로 가다가 점점점 강도가 세지잖아요. 말술로, 아까 술 한두 잔이 말술로 간다는 것처럼 남편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결국 소아기호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것까지는 진짜 생각을 안 했어요. 못 하셨잖아요. 오늘 그 저희 통화에서 이제 상담해서 들으셔야 될 내용이거든요. 제가 남편을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서 죄송한데 제가 그동안 봐왔던 여러 환자들이 안타깝지만 치료를 안 받거나 치료를 중단했을 때 결국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본인은요, 네. 자기는 저한테 제가 너무 억척을 떨고 딴소리를 하고 애들밖에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리고 남편분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본인이 별로 그렇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없으시다는 거죠. 반성, 뭐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세요. 별로 뭐 죄책감 없이 외도를 하고 별로 죄책감 없이 사실 뭐 범죄 행위를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좀 치료를 하거나 이제 앞으로 경과를 봤을 때 좀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요인.